그 마케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우리들이 배우는 마케팅 교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아는 마케팅 이론들을 집대성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케팅에서의 평생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어떤 교훈을 배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인지에 대해서 마케팅은 일주일이면 배울 수 있다 하지만 마스터하려면 평생 걸린다. 50년 동안 가르친 후에도 나는 아직도 마스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나를 부르는데 속지 말라. 나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빠르게 가치를 잃게 된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케팅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래도 그거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나 케이스들을 학습하고 또 경험을 쌓으려면 당연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자, 이분이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이제 마케팅 교도로 활동하실 때는 맨 처음에는 어떤 교과서가 별로 많이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1963년 여기 보이는 마케팅 매니지먼트라는 요 책이죠. 여기 보시면 마케팅 매니지먼트. 요 책을 1963년에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 대한 이론이 좀 잘 정리됐어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학문의 역사를 보면 1963년에 나온 요 마케팅 매니지먼트라는 책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막 이렇게 저렇게 다 잘 정리되어 있지 않던 이론들을 이 학문 저 학문에서 빌려오던 것들을 마케팅이라는 학문 이름 아래 잘 정리를 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마케팅의 아버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역시 1960년대인데 이때 제리 맥카시 교수의 4P 마케팅 믹스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4P 마케팅 믹스 즉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해서 마케팅에 어떤 활동을 하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4개 활동을 정리를 했죠. 이게 1960년대 맥카시. 근데 이제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이제 4P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필립 코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좀 더 이 7가지 구성 요소가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봐볼게요. 우선 마케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운데 value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value. 가치 창출은 마케팅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치를 창출해서 결국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마케팅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창출을 하는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달하는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결국 마케팅 활동이고 그 활동들을 관리하는 것이 마케팅 관리가 되겠죠. 보시면 과거에는 프로덕트만 있었지만 지금은 서비스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거기에 무형의 브랜드까지도 우리가 기업이 고객에게 전달하는 가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고객에게 전달하지만 그 제품과 같이 연결된 서비스도 같이 합쳐지는 경우가 많고 그 자체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브랜드 자체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개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룰루레몬이라는 제품을 샀을 때 룰루레몬이라는 제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 예를 들면 뭐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제품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 자체에서 오는 가치 이 3가지가 제품 서비스 브랜드의 가치라는 거죠. 고객에게. 그리고 이제 이 창출된 가치는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돼야 되겠죠. 전달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가격을 내게 되고요. 프라이스. 그리고 가격뿐만 아니라 그거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을 다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예전에는 가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가격에 포함시켰지만은 지금 워낙 다양한 기업 간의 콜라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 안에서 모든 걸 다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이렇게 가치를 창출했다. 그리고 그것을 적절한 교환 가치를 통해 가지고 교환 가격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전달하느냐. 여기서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오른쪽에 보시는 distribution, 즉 delivering value를 해야 됩니다. 인 거죠. delivering value. 그 다음에 communicating value 하면은 communication, 즉 예전에 홍보, 광고 이런 것들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이렇게 전체를 정리하면 creating value, delivering value, and communicating value. 그래서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고 잘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60년대에는)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되게 간단했죠. 뭐 제품, 유통, 광고, 판매, 영업사원, 광고 대행사 뭐 이런 게 전부였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그 다른 학문과에서 그 의미 있는 결과들을 우리가 점차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마케팅 학문 자체가 심화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야가 바로 고객 행동에 대한 이해도이죠. 고객 행동. 단순히 뭐 이제 우리가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활동이 아니라 고객이라는 한 인간이, 한 개인이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이해해보자 해서 소비자 행동, 즉 컨슈머 비헤이비어라는 학문 분야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1968년 제가 연구하는 분야예요. 제 전공 분야. 이후에는 또 수학이나 어떤 모델링을 합친 마케팅의 양적 측면의 연구들이 또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케팅이라는 학문이 자리를 잡은 이후에 이게 실제로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었나를 보니까 실제로는 상당히 확장되어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그 필립 코틀러 교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상업적 마케팅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고 뭐 교회, 대학, 박물관, 단체, 정부, 사회기관, NGO, 비영리단체 이런 거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환경단체가 시민들의 친환경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야말로 또 마케팅이 아닙니까?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 이거 마케팅 아닙니까? 새로운 어떤 뭐 정당에 투표하게 하는 거, 이거 마케팅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마케팅의 개념이 더 확장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라디오와 TV가 70년대, 80년대 때부터 사람들 매스미디어 이제 혁명이 있었죠. 그러면서 또 마케팅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 디지털, 인터넷, 소셜미디어가 가능해지면서 또 디지털 혁명이 있었죠. 지금은 머신러닝,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리고 챗GPT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죠. 챗GPT.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마케팅의 새로운 기술적 변화, 미디어의 변화가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디지털 혁명, 미디어가 변하는 거, 예를 들면 라디오 광고들은 광고 회사들을 만들었을 거고, 디지털 혁명은 디지털 대행사들을 만들었겠죠. 앞으로 AI나 머신러닝 같은 것들은 또 다른 혁명, AI 혁명으로 전혀 다른 마케팅이나 어떤 기법들을 또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래서 이제 이런 마케팅 활동, 뭐 거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마케팅을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마케팅에서 중요한 건 고객의 여정을 매핑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고객이 어떻게 한 브랜드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가를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aware, 알게 되고, 두 번째 appeal, 좀 끌리게 되고요. 세 번째 ask, 물어보게 되고, act, 구체적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educate,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까지 하는 고객들의 활동이 설명이 돼 있어요. 예전에 광고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부분에서 알리고 조금 매력을 느끼고 물어보게 하는 단계까지가 광고였다면, 컨텐츠 마케팅은 조금 더 한 발 나갔고, 다이렉트 마케팅, 즉 직접 마케팅하는 거, 대인 마케팅 같은 거는
요 직접 행동하는 거 부분까지 다루고 있고요. educate 하는 부분은 이제 서비스나 그런 고객 관계 관리, CRM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루고 있죠. 이렇게 소비자의 5단계, 처음 인식하게 되고, 두 번째 매력을 느끼고, 그 다음에 물어보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옹호하거나 전달하는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게 정말 훌륭한 그림인 것 같아요. 이 방금 말씀드렸던 5개의 A, Aware, Appeal, Ask, Act, Educate이라는 이게 지금 디지털이랑 그 물리적인 그 현실에서 어떻게 다뤄지는가를 보는 건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고객이 제품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뭐 신문 기사라든지 라디오, TV, 광고, 다른 사람들의 추천으로 알게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웹사이트나 배너 광고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다가 매력도를 느끼게 됩니다. 매력도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물어보는 지점까지 갈 때는 이제 그 직접 서비스 센터에 한번 그 기업 현장에 찾아가 본다든지 예를 들면 푸사오에 한번 가본다든지 나이키 매장에 가본다든지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좀 더 믿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물어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이 위에 디지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웹에서 커뮤니티가 있죠. 또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컨텐츠 사이트들이 있고 고객들의 리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물어보고 있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디지털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educate, 옹호 활동을 하는 거. 내가 직접 홍보해 주는 것도 있는데 이거 역시도 그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온라인 디지털 환경에서 뭐 블로그나 나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게 되겠죠. 또 다른 마케팅의 앞으로의 기술은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것으로 하나를 제하는 게 챗봇입니다. 챗봇. 예전에는 상담원들이 대답해 줬는데 지금은 많은 경우 챗봇이 이걸 대신 해주고 있죠.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가상비서 이야기도 하고요. 또 IoT나 센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죠. 이제 지구 온난화와 탈성장, 디그로스. 과거에는 기업이나 마케팅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비즈니스가 성장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전제에 대해서 질문을 사람들이 던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계속 지구가 이렇게 파괴되는데 성장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느리게 성장하자. 아니, 이제 성장을 하지 말자. 경제 성장률 얘기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을 좀 챙기면서 식사를 하시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줄이고 옷도 덜 사고 고쳐서 쓰세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의 기본적 전제를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비즈니스와 마케팅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게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 필립 코틀러가 과거부터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거죠. 마켓 1.0, 2.0, 3.0. 1.0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좀 창출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게 중요했다면 2.0에서는 목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객 중심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했다면 마케팅 3.0에서는 브랜드의 영혼이 중요하다. 그래서 브랜드의 가치, 환경적 가치, 뭐 인간의 행복 이런 것이 중요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브랜드나 지금의 마케팅은 결국에는 가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그리고 환경, 인간의 행복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마케팅이 기획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확장되면서 이제 소셜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좀 더 본격화됐고요. 이제 마케팅의 어떤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흡연,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운전을 난폭하게 안 하고 과식 같은 이런 사회 문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소셜 마케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그로스 탈성장과 관련해서 디마케팅 개념이 또 있죠. 그래서 수요를 없애거나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 꼭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제부터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마케팅은 이제 정말 활발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나온 대로 지속적인 창의성과 혁신 개선은 당연히 회사 성공에 크게 기여할 텐데 여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마케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